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 뭐냐면 한덕수 총리는 지금 여러 사정을 보면 당연히 탄핵 소추가 인용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한 반나절 만에 사건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변론이. 그다음에 변론이 끝났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 같은 것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 안 했어요? 그렇죠.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거 좀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탄핵이 인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파면을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파면을 하려면 사실상 헌법 위반의 중대성까지 다 판단해야 되면 자료가 방대해야 되고 자세히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면 12.3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과연 한덕수 이제 재판부는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재판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한덕수 재판에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재판에서 12.3 내란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이. 그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가사 한덕수 총리가 다른 기록을 봤을 때 관여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없다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2.3 내란이 정말 내란인지는 그거는 우리가 차치하고 한덕수 총리가 거기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껴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그걸 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본론은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날 할 걸로 봤거든요. 같은 날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하고 하나는 기각 하나는 인용 이렇게 나올 것으로 봤었는데 따로 먼저 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약간 늦어지고 있다. 평의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사실상 의견이 다 종료된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보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내놓는다. 그리고 여기에도 서영주 선생님 말씀대로 헌재가 너무 정치적인 면이 있긴 한데 약간 복선들을 비춰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할 때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때 이 내란에 공모 또는 묵인 방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써놓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를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가 되죠.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기각될 것 같은데 그때 뭐 공모 불강력적이다. 이렇게 볼 거여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 이 비상계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언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내란죄 철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인용이 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약간의 힌트를 주지 않겠나. 만약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으면 대통령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즉 행정부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의해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관리하게 돼요. 네.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죠.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 받고는 1인자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권한 대행과 없는 권한 대행은 다르다.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 없는 권한 대행 그리고 대선 준비를 하고 대선을 관리할 권한 대행을 헌재를 무시하고 매일매일 위헌 행위를 쌓아가고 있는 최상목한테 맡기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헌재가 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의 권한 대행으로 이제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예. 다시 복귀시키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실은 제 학자적 의견으로는 인용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예. 파면해야 된다. 네, 네. 파면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분명한 위협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헌재가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느냐. 제가 인용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관계없이 예. 저희 뜻과는 관계없이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를 하는 헌재의 속내는 뭐냐. 예. 그걸 이제 추측해 보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대행 체제를 뭔가 이렇게 교체하겠다는 건데 네. 직접 교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해서 아마
복귀시킴으로써 대체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한덕수 총리의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총리직으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되면 헌재가 자기 부정을 하는 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일단 쟁점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계엄에 한덕수가 얼마나 관여했느냐 예. 이런 부분은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석열 파면 사유하고 그대로 연결될 수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예. 될 지점이고요.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쟁점이 하나 예.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3명을 네 임명하지 명이요. 않았다라는 예.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헌재는 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예.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전원일치로. 예. 그런데 3사람 임명 안 한 거를 그거는 최상목 씨는 시간을 끌다가 임명 안 했으니까 위헌이고 예. 한덕수 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으니까 합헌이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설명이 안 되는군요. 예, 바로 했어야 안 하면은 그냥 위헌인 예. 거지. 근데 3사람을 임명한 게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근데 위헌인데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예. 파면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만약 그러기도,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든 어떤 자리도 예. 자기가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예. 내가 원하는 사람 될 때까지 나는 임명 안 한다. 그렇죠. 이거를 헌재가 허가장을 부여하는 꼴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 납득이 안 됩니다. 방법이 예. 없이 예, 예.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헌재가 자기 논리적으로 부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와 위상을 같이 하는 예. 한 축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헌재가 스스로 우리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예. 행정부의 장이 임명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시간 끌어도 된다. 예. 예. 이거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예. 우리 기관은 저기의 처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와야 되고 예.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이게 합헌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건데 저는 제 상상력 범위에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법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근데 기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뭐 네. 최 의원님도 뭐 들으셨겠지만 이런 거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어떤 8대0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저쪽 어떤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네, 기각을 네.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로 미룰 것이다. 선거도. 네, 네, 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헌재를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보는 건데 예. 그거는 검찰이 잘하는 짓이죠. 예. 근데 헌재가 그런 거에 일종의 고려를 해서 놀아난다면 예. 근데 헌재 스스로 자기 위상과 권위를 좀먹는 일이라서 예.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망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 의원님 덕분에 인용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 예, 제 덕분이 아니라. 탄핵에서 이것이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그 조건에 대해서 그 마은혁 재판관하고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다만 하나가 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 위반은 맞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대한 위반인데요. 만약 그걸 했다면 지금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특별검사가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일으킨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임명 문제까지 해서. 근데 이제 결국 남는 건 이겁니다. 위반은 확실한데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공격해서 정지시키려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 지나니까 괜찮네. 그러면 사실 헌재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뭐 물러보겠죠. 사실은 이렇게 기각되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셔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계속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을 내가 임명 안 해도 탄핵당하지 않네. 뭐 1명 조금 미룰 수 있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인증하는 꼴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